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미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감정상해죄에 대해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감정상해죄. 이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되게 흔한 이름인데요.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내 죄가 되는 경우죠. 뭐 이런 죄가 있어? 정말 있어? 진짜로 있진 않아요.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정상해죄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나이트에서 만나면 우리가 술이 한 잔 됐기 때문에 오빠야 겁나 잘생겨 보이잖아. 겁나 잘생겨 보여가지고 오늘 뜨밤을 보냈어요. 뜨밤을 보냈는데 아침 눈을 떴는데 오늘 아침에는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오늘 아침에 하기 싫은데 했으면 이렇게 강간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사건화됐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젯밤에 그렇게 좋아놓고 강간죄로 고소하는 거는 마치 꽃뱀이다 이렇게 평가받기 너무 좋은 프레임이고 가해자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프레임인 거죠. 그러면 한 번만 동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성행위까지도 동의가 연속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법은 그렇지 않아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야 안전하다니까. 그러면 너무 애매하잖아. 이런 애매한 지점이 영역의 감정인 거지, 감정. 그럼 어쩌다 감정이 상해 이렇게 될까? 대체로 우리가 이런 사건이 사건화되는 경우를 보면 원나잇을 하고 그 다음날 매너 있는 케어가 없는 상태에서 헤어진 거죠. 아침에 눈 떴는데 여자 혼자 남았어. 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여자 혼자 남았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새끼 잘 갔구나 싶을 것 같아요? 나의 의사였어도 기분이 별로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전날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자기가 동의를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느낌 들겠어요? 내가 강간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자기의 명시적이고 명백한 의사가 기억이 안 나니까 감정이 상한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두고 감정상해죄라고 그러거든. 이런 경우야말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기억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아들한테 원나잇을 하면 반드시 그날부터 1일 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원나잇 됐으면 그 다음날 반드시 집에 데려줘야 돼요. 매너 있는 케어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합리적 이성적으로 다퉈서 야 우리가 사귀던 사이도 아니고 그냥 하룻밤 좋아서 재밌게 놀았을 뿐인데 매너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의무냐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생활이 반드시 법률적 의무로만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본인이 안전하게 처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데 통상 여성분이 누군가랑 잠자리를 했다 하는 거는 특별한 감정 내지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그 이벤트가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최소한의 예의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대를 내가 심어줬냐? 심어줬어요. 이거는 사회구조 안에서 심어준 거라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남성분들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여성분이 물론 섹슈얼해야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건 맞겠지만 관계성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닌 남성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사건이 되어서 오는 경우를 보면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솔루션은 오늘부터 1일이다. 제 말은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증거를 만들어놔라 이건 아니고요. 최소한 인간적 교류가 있어야지 그런 관계식을 맺는 게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또 맨날 똑같은 얘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태도인 거죠. 태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이 사람을 존재로 대하고 도구로 대하지 않고 최소한의 매너가 표현되었다면 그게 범죄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지. 대부분의 성범죄들은 중간에 어디서 사달이 나냐면 내가 허용한 범위와 상대방이 판단한 범위에 괴리가 생길 때 있잖아요. 언제를 지표로 해가지고 동의가 없다고 봐야 되냐. 단 한 번이라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불편해하는 내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잖아요. 폭행 협박에 의한 거라고 평가받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불편한 내색을 하면 그만두셔야 됩니다. 노민즈 노라 그러거든요. 또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돼, 돼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정을 내는 그 순간에 바로 사과해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또 미안하다. 언짢게 해서 미안하다. 근데 잘못된 조언이 사과하면 인정하는 거다. 옛날에 그랬던 것 같고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 순간 바로 사과하면 진정어리 사과니까 여자도 그렇게 화가 안 날 테고 또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인지하는 그 순간 바로 그만뒀구나 라고 평가해요. 한참 지나가지고 미안하다 하잖아요. 그거는 그 앞단에 있었던 것들 전부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남성들의 심리 구조 안에서는 이게 쪽팔리고 수치스럽거든요. 자기 되게 잘 먹힌다고 생각하고 나 꽤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작업했고 1차 관문 통과했어요. 손잡기. 2차 관문 통과했어요. 키스하기. 그래서 이제 가슴 좀 만질락 하고 이제 바지에 손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부터야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존심 상해요.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야 니 조금 전에는 괜찮다며 갑자기 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좋다 했잖아 니도. 억울함이 막. 그러면 나한테 오게 된다. 그러니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바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강간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실수로 강간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실수로 어떻게 강간을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범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강간죄의 보호법익입니다. 성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 그게 보호법익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침해하는 방식이 폭행 협박인 거죠. 근데 내가 그걸 알자마자 면도딱하는 거는 그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내가 잘 모르고 실수할 뻔했는데 알려줘서 내가 그만뒀잖아요. 그럼 고의가 조각되잖아요. 결론은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녀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다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하고 뭐 관계십을 형성해 가는 태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살아가는 내내 숙제 같아요. 혼인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